이거는 포천 내천, 아까 잘못 기록된 게 육사 50년사에도 부평리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저희가 찾아보니까 이게 내천면입니다. 그래서 그 신종태 교수님, 우리 신종태 교수님이랑 육사 21기 조승욱 교수님, 그리고 아까 우리 윤원식 본부장님 같이 우리가 가서 조사를 했는데 그거 잠깐 그 현재 기념비 위치랑 좀 설명 좀 잠깐 해주시죠. 당시에 그 육군단장을 하셨던 분이 생도 1기였고 그분 주관하에 참전비를 건립했고 부지를 제공한 또 행정관서가 포천군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적절한 부지를 물색하다 보니까 지금 넓은 부지에 기념탑이 건립이 되어 있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이 꼭 부지가 거기밖에 없다고 그러면 그 설명판에다가 요도를 그려서 실제 생도들이 전투한 지역은 391고지로서 남쪽 4km 지점에 있는데 그 형성은 이랬고 여기서 언제부터 전투가 있었다 하는 설명이 있었다면 좋았을 건데 그런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70여 년 지나고 나서 거기 참배하러 가면 이 근처에서 치열한 격전이 있었구나라고 후세 사람들이 오해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기념비 있는데 거기 그 기념비랑 그 위에 올라가는 비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여기서 전투가 벌어졌다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전투가 거기 안 벌어져도 포천시니까 상징적으로 거기다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설명 자체는 좀 이게 수정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실제 전투장은 한 4km 남쪽이니까. 네. 그 다음에 그 조사하는 것들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육사에서 포천으로 가는 데인데 육사 우리 생도 1, 2기들은 이쪽에 고지에 371 고지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 경찰 서울시 경찰대들은 이쪽에 서로 마주보면서 이 인민군들 내려오는 것을 저지했습니다. 이게 육사 생도 1, 2기들이 방어진지를 구축했던 곳입니다. 371 고지. 이거는 경찰 대대가 방어진지를 구축했던 330고지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장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종태 교수님이고 조승옥 교수님 그리고 제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윤 본부장님께서 저희 몰래 뒤에서 찍었어요. 이게 지금 말씀드린 그 기념비 6.25 참전 육사 생도 그 기념비가 여기 이건데 제가 지금 신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설명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름도 내천면 전투라고 막바로 붙였어요. 왜냐하면 이게 내천면입니다. 그 전투가 일어난 데가 내천면이에요. 근데 그걸 부평리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내천면 삼거리가 있고 여기 가면 비석거리인가요? 있죠? 그 전서에 다 나오죠. 그러니까 거기서 경찰 대대가 있던 데는 바로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서 조사하면 다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이게 부평리입니다. 전투장에서 한 4km 떨어진 여기 부평리예요. 이거는 뭐 현장에서 거기서 올해 90년까지 91살까지 살고 계시는 현지 주민을 만나서 당시 전투 내용을 인터뷰하는 겁니다. 마침 저런 분이 기억이 좋아갖고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오늘 올라가려다 못 올라간 바로 92고지입니다. 그리고 담토교. 이 92고지와 담토교를 연결하는 게 우리 태릉 방어선 전투입니다. 교훈탑 제일 아래에 내려면 지하에 가면 생도 1, 2기 전시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니까 낙생 초등학교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생도 1, 2기들이 낙생 초등학교를 60mm 박격포로 공격하는 게 거기 동영상으로 나와요. 물론 아마 당시에는 그 촬영한 게 그런 게 없었을 테니까 비슷한 걸 만드는 것 같은데 나중에 한번 기회 있으면 그거 보십시오. 낙생 초등학교를 기습하는 생도 1, 2기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여기에 낙생 초등학교입니다. 지금은 뭐 옛날에 뭐 1층짜리 건물이었겠지만 지금 이렇게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이 낙생 초등학교 밑에서 한 1km를 내려가서 가면 조그만 다리가 있습니다. 그 다리가 판교, 원교라는 다리인데 판교, 우리가 지금은 성남시 분당구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판교가.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가면 그 운중천이라고 지금도 이게 운중천입니다. 그 운중천 위에 다리가 있었는데 나무로 만든 다리에 판자로. 그래서 그 운중천, 이 구름운자, 구름 한가운데 있는 개천이라 거기에 다리가 있는데 나무로 만들었거든요. 그 다리를 판자로. 그래서 판교라고 불렀습니다. 그 판교가 그러면 지명 이름이 된 거예요. 그 오늘날
판교동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운중천, 그걸 가로지르는 조그만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 지금 물론 콘크리트로 만들었죠. 만드는데 이름이 판교 원교라고 붙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자리에 만든 것 같은데 그 자리에서 오른쪽을 보면은 육사 생도 대대가 방어하던 곳입니다. 그리고 서쪽으로 보면 왼쪽에 서쪽으로 보면 이쪽 언덕 지역에 육군 제25연대가 방어하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운중천 개울을 사이에 두고 오른쪽은 동쪽은 육사 생도 대대, 왼쪽은 서쪽은 제25연대 이렇게 해서 인민군들이 내려오는 것을 방어를 했죠. 이 낙생 초등학교는 뭐냐? 인민군들이 이렇게 내려와갖고 일단 휴식을 취하니라고 전부 일개 대대 병력이 여기에 뭐 오골오골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육사 생도 대대가 이걸 척후병이 가갖고 정찰병이 가갖고 인민군 일개 대대가 낙생 초등학교에 지금 거기서 휴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서 우리 육사 생도 대대가 기습을 하죠. 60mm 박격포. 그 장소입니다. 네. 이 금곡리 전투에서 육사 생도 1기가 12명이 전사를 했어요. 12명이. 근데 생도 2기는 몇 명이 전사인지 그걸 모릅니다. 생도 1기의 경우는 그래도 이 증명사진이 있어요. 근데 이름도 있고, 생도 2기는 서류가 다 불태웠어요. 그건 누가 불태운 줄 압니까? 우리 생도 2기생들이 불태웠어요. 왜? 인민군들이 6월 28일 날 육사를 다 점령해버리니까 행정실에 있는 서류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인민군 손에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인민군들이 우리 육사 생도들의 신원 파악 같은 거 다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불암산으로 유격 활동을 하려고 불암산으로 가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 서류가 생각나서. 마침 그 행정실까지는 인민군이 아직 들어오진 않아갖고 행정실에 가가지고 그 서류를 다 챙겨가지고 이력서나 가족상 이거 몽땅 다 해서 취사장 아궁이에 불태웠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생도 2기생엔 자료가 자체가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이 불암산 유격대를 조사하다 보니까 생도 1기는 아까 말씀드린 사진이 있어요. 그 유격대원들 사진이 있는데 생도 2기는 사진이 전혀 없어요. 이름도 없고. 이건 이제 생도 1기는 원래 7월 14일 날 소위 임관이 되려고 하는데 그게 육사를 6월 28일 날 인민군들한테 뺏기는 바람에 도중에 수원을 통해서 또 평택 통해서 대전까지 후퇴를 하죠. 그래서 생도 1, 2기생들이 내무 생활을 하던 요게 숙소입니다. 원동 초등학교. 교실이 다 이제 군인들이 그 내무반으로 쓴 거죠. 근데 지금은 그 학교 건물은 없어지고 새롭게 현대식 건물이 돼갖고 다른 용도로 뭐 청소년 무슨 센터로 탈바꿈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오늘날의 충남도청입니다. 충남도청인데 이게 3층이죠. 이게 한국전쟁 이후에 새로 1층을 올렸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 생도 1기생들이 여기서 소위 임관식을 했습니다. 7월 10일 날. 그때가 당시의 요 모습입니다. 6.25 때 모습. 이거는 6.25 이후의 모습. 새로 한층 올린 건물이고요. 제가 여기서 걸어가 보니까 걸어서 한 30분 걸리더라고요. 불암산 호랑이 교육대에 자기들 스스로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구성인은 20명인데 생도 1기 10명은 이렇게 이름이 다 나와 있습니다. 생도 2기는 3명인데 이름이 없어요. 그 다음에 후퇴하던 포천 지역을 방어하던 부대가 제7사단이었거든. 제7사단, 제1연대, 제9연대. 제9연대가 육사 지역으로 후퇴하면서 같이 합류가 돼갖고 불암산에서 제9연대 장병, 부사관 김만석 중사랑 사병들 6명. 그래서 합쳐서 20명이 6월 28일 날 호랑이 유격대를 결성해서 9월 28일 날 해체가 뭐 제가 표현했으면 이날 다 죽은 거죠. 네. 그래서 85일 동안 유격대 활동을 했습니다. 네. 불암산 유격대 정신은 뭐냐? 호국정신, 군인정신, 희생정신. 근데 저는 여기 좀 클라우제비치의 전쟁론을 읽고서 좀 클라우제비치는 그 독일 장군 국민전쟁이라고 이름 붙였었죠. 그거 얘기하려면 또 시간이 걸려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책이 나오면 제 책을 꼭 사서 봐주세요. 전부 뭐 나이가 뭐 20살 그 정도 되는데 여기서도 20명이 나름대로 조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김동원이라는 생도가 이 유격 대장을 맡고 그 밑에 조영대라는 생도가 제1조장,
박인기 생도가 제2조장, 그 다음에 제3조장은 현역 부사관인 김만석 중사가 제3조장이 됐어요. 아까 그 불암산으로 가다가 급히 그 인민군한테 중요한 서류를 다 뺏길까봐 불암산 올라다 다시 육사로 뛰어갔다는 사람이 있죠? 박금천이라는 생도입니다. 그 산에도 갖고 갈 수 없고 그 많은 서류를 대전으로 육군본부에 다 보내려면 뭐 차량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까 그냥 적의 손에 넘어가는 것보다는 불을 태우자 해서 그런 그 결정을 한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불암산 유격 때 20명이 뭐 다 전사를 했다는데 누가 그러면 그렇게 싸운 거 기록을 남겼냐? 그렇죠? 이 강원기 생도가 끝까지 살아남았어요. 근데 이분도 9월 21일 날 전투에서 부상을 입었는데 그게 부상이 도져가지고 1년 후에 세상을 떠났어요. 병원에서, 군병원에서. 그때는 살았으니 우리 국군이 서울을 다 탈환했으니까 제대로 계급도 주고, 왜냐면 생도 일기들은 7월 10일 날 소위로 임관됐거든요. 그래서 부상을 입었지만은 살아남았으니까 그 소위 주고, 전사 기록을 보면 대위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 1년 후에 세상 떠났는데 전사 후 추서한 걸로 제가 판단됩니다. 네. 그 다음에 그 20명 중에 그러면 19명은 이렇게 18명은 전투에서, 직접 전투에서 인민군 총에 맞아 죽고 4번의 기습을 했어요. 4번의 기습을 했는데 18명은 기습하다가 인민군이랑 싸우면서 전사를 했고, 한 명 강원기 생도는 부상을 입어서 1년 후에 세상을 떠났단 말입니다. 병원에서. 그 동안에 생도 1, 2기 뭡니까? 전우들이 와서 뭐 병문안도 오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때 우리가 생도들이 이렇게 싸웠다. 그 기록이 불암산 호랑이 그때 기록이 바로 이 강원기 생도의 입을 통해서 증언이 된 겁니다. 그 남상선 생도, 군 대령 예편했죠. 그분이 이 강원기 생도 옆에 가서 질문도 많이 하고 많이 적어갖고 그 나중에 책을 만든 거죠. 네. 불멸탑의 증언이라고. 네. 아까 그렇게 해서 19명이 전사를 했는데 한 명은 어떻게 된 줄 압니까? 도중에 다른 데로 가버렸어요. 창동 기습, 이거 나중에 나옵니다. 창동에 있는 인민군 수송대 기습하고 나서 불암산으로 귀환하는 중에 내가 고향에 좀 갔다 오겠다. 고향이 경기도 광주인데 가서 영영 귀환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죠. 그 도중에 어떻게 인민군한테 싸우다가 죽었는지 병에 걸렸는지 아무도 모르죠. 만약 그분이 살아있다면 지금도 연세로 아마 93, 4세 정도로 살아계실 겁니다. 네. 이거는 육사 화랑연병장에서 본 불암산입니다. 이게 불암산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교훈탑에다 올라갔었죠? 예, 불암산이 여기 있습니다. 네. 저는 여기 처음 올라가 봤어요. 그동안 육사를 여러 번 왔는데 여기는 못 올라가 봤는데 오늘 김칠주 회장님 오늘 또 북토크 행사를 해주는 바람에 전 여기 그런 게 이렇게 우선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몰랐어요. 오늘 가서 보니까 불암산이 바로 보이고 그래서 거기서 쭉 보면서 야 이거는 요람이다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국군의 요람이고 국군의 심장이고 이런 데를 그냥 함부로 이거 쉽게 옮기려가 어떻게 해서 그게 쉽나? 그 마음대로 해도 되나? 그런 혼자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좋은 캠퍼스가 잘 없어요. 네. 그 다음에 하나 좀 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육사생들이 11기들은 아까 말씀드렸죠. 그 전쟁 중에 1951년 10월 달에 진해에서 재입교했다고. 그 양반들이 언제 그러면 그 양반들 4년제 교육받았거든요. 전두환, 노태우. 언제 그러면 졸업했습니까? 1955년에. 쉽게 말해서 육사 1기서부터 생도 1, 2기까지 육사 1기 이 양반들만 6.25 때 싸운 거예요. 육사 11기들은 전중 중에 입교해갖고 4년 교육이니까 교육받는 중에 휴전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싸우고 싶어도 못 싸운 거예요.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육사 1기에서 생도 2기까지 6.25 때 도대체 몇 명이나 죽었을 거예요? 윤 박사님, 박사인데 몇 명이나 죽었을 것 같습니다. 네. 호주의 큰 부동산 큰손 우리 손한나 사장님 몇 명이나 죽었을 것 같습니다. 육사 생도들이 6.25 때. 생도 1기가 몇 명 죽었냐, 생도 2기가 몇 명 죽었냐가 정확하지 않다 그랬죠. 네.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다는 걸 감안해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옛날에 우리가 그 행정적으로 정착이 안 돼가지고 육사 1기서부터
생도 2기까지 오는 동안에 나쁜 말 하면 백 쓰면 다 뒷줄로 다 들어왔어요. 입학시험 본 다음에 합격생 뭐 300명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일주일 후에 또 한 뭐 10명, 20명 계속 들어와요. 백줄 써갖고. 뭐 장군의 아들 뭐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17살이면 그때 입학 조건이 만 19살이거든요. 17살에 자기 아버지 백 이용해서 들어온 거죠. 혼자 들어오면 들통나니까 또 야, 너 친구 좀 데려와라. 그 둘이서 다 17살이에요. 생도 2기는 훈련도 못 받아, 교육을 못 받았으니까 7월 8일 육사가 휴교되니까. 그거 붕 뜬 거죠. 그래 가갖고 육사가 없어졌으니까 대신 육군 종합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육군 종합학교 출신, 생도 2기는 종합학교, 육군 종합학교가 그때 생겼거든요. 부산에. 거기 종합학교 1기, 2기, 그런 식으로 많이 졸업을 했죠. 네. 자관에 그렇게 그 막 행정적으로 혼란기 였으니까 그냥 뭐, 백줄 타고 들어온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나쁜 말로 말하면 좀 그 체대가 안 가우쳐갖고, 육사 1기서부터 육사 10기까지 빨리 소위단 사람들은 3주 만에 달고 3주에서 6개월 이 레인지가 아주 컸죠. 그때 그 초창기니까 그렇게 셋업이 안 됐던 거죠. 아까 제가 질문한 거 혹시 육사 출신 된 분들 좀 얘기해 주세요. 육사 1기에서 10기까지 6.25 전쟁에 몇 명이나 전사했겠나? 정확한 숫자는 기억 못하지만 기록에 의하면 예. 졸업생의 거의 한 30% 내외. 예, 그렇습니다. 한 1,700명 이상입니다. 그 이상이라는 게 왜냐면은 미니멈이 1,700명이기 때문에 그 이상, 그 아까 말했죠. 플러스면서 입학생 자체도 몇 명인지 잘 모르니까 우리가 최대한 접근치로 계산할 때 1,700명 이상이 젊은 육군 소위 계급장을 달고 전선에서 다 산화한 거예요. 그러면 그 1,700명 죽은 그 생도들, 젊은 생도들, 20살, 21살이 소위 계급장 달고 1,700명이 한국전쟁 중에 죽었는데, 대한민국의 어떤 대학교, 어떤 기관이 1,700명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전쟁터에서 죽었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어느 대학교가 그랬습니까? 서울대학교 몇 명 중에 몇 명? 다 도망다니려고. 미안합니다. 서울대학 나온 사람들. 저도 서울대학 나왔지만 미안해요. 연세대학교는 모르겠어요. 근데 1,700명 이상의 젊은 육군 소위들이 죽었다는 건요,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 국민이 그거 알고 있습니까? 함부로 학교를 옮긴다, 폐쇄한다, 그게 말이 쉽지 않을 거예요. 얘기가 좀 다른 데로 나갔어요. 이거, 빨리 해야 되겠네. 저는 오늘 여기 올라가 보니까, 야, 이 육사 진짜 좋은 학교다. 그런 생각 나고, 자관학교 교육 받을만 하다. 마치 제가 진짜 뭐, 젊었으면 제가 육사 응시해보고,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이거는, 불암산에 들어가갖고, 이게, 어디에서, 은신처를 전부 동굴에 있었습니다. 20명이. 요게 제1동굴이고, 제2동굴, 이게 제3동굴, 요 나무 뒤로 보이죠? 제3동굴은 제일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023년 9월 9일 날 기념식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분이 신현수 생도 1기, 이분이 장교 생도 2기. 제가 이 불암산 유격대를 알게 된 게 바로 이날이었습니다. 2023년 9월 9일. 우리 신정태 교수님이, 권마선생님 그거 같이 가자 그래서 그냥 쫓아갔더니 이거 그때 처음 알게 된 거예요. 이거 나 여태까지 뭐 했지? 나 뭐 군사 뭐 안다고 어쩌는데 이거 뭐야?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부족하지만 이거 조사해서 나중에 책이라도 남겨야 되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연구를 한 겁니다. 연구 그러니까 거창하죠. 사실 한 것도 별로 없는데. 그래서 한 3년 조금 안 되게 나름대로 발로 뛰어가고 자료 구하고 이리 뛰고 저쩌고 하면서 책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이거는 불암산이 꼭대기인데 여기 1동굴, 2동굴, 3동굴입니다. 여기를 중심으로 제1차 공격이 태계원에 있는 적치장,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기차역이 앞에 화물 들고 내려놓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 인민군들이 기름도 내려놓고 보급품 내려놓고 이거를 때려 부순 겁니다. 이 두 번째는 창동, 이게 수송대. 창동은 옛날부터 조선시대 때부터 물류 창고예요. 이 전국에서 오는 쌀, 곡식이 여기다 옛날부터 그 창도. 창이 그 창자입니다. 창고할 때 창자. 그러니까 세 번째는 육사 공격. 육사가 옛날에 인민군들이 뺏어가지고
그걸 훈련소로 썼거든. 남한의 젊은이들 다 강제징용에다 여기서 교육시켜갖고 인민군에 집어연 거죠. 훈련소로 쓰. 그 다음에 내곡리 전투. 여기서 이게 마지막 전투에 9월 21일. 여기서 이거 남아있던 그 대원들이 여기서 다 전사를 합니다. 이게 오늘날 퇴계원역입니다. 이쪽으로 하면 별내. 여기에 인민군 적치장이 있었습니다. 이게 여기 옛날부터 여기니까. 왜냐하면 인민군들이 철도를 이용해서 물건을 군수품을 수상했기 때문에 이걸 공격한 겁니다. 이거는 곱돌산, 요거 불암산에서 적장을 공격하려면 제가 보기에는 이 곱돌산 하단을 넘어갔을 거라는 생각에서 제가 곱돌산에 올라가 봤어요. 그 곱돌산에서 이게 불암산입니다. 여기 개활지를 건너서 한밤에, 왜냐면 낮에 이동하면 인민군들 경비병한테 들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밤에 여기서 내려가서 직선거리가 4km니까 실제로 그러면 한 7, 8km 되겠죠. 야간에 이쪽으로 넘어서 곱돌산의 하단부를, 이쪽에 가면은 여기에 이 적치장이 있습니다. 속으로, 만약에 제가 기습하러 간 사람이라면 어디로 갈까? 혼자, 요쪽으로 가겠다. 요쪽으로 하면 일단 경비병을 피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평지를 쭉 돌아가면 위에서 하면 경비병들한테 들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비병의 뒷덜미를 친 거죠. 모르겠습니다. 제 추측이 맞을지. 창동. 이게 인민군 수송부대입니다. 이게 본부예요. 인민군 수송부대 본부래 갖고 창동이라고 했어요. 창고 창자 쓰죠. 아까 한 명이 사병 한 명이 집에 돌아갔다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이 창동 전투가 끝난 다음에 창동을 기습했단 말입니다. 이게 인원이 적고 그러니까 항상 밤에 기습해야죠. 대낮에 기습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기습하고 밤새 또 근거지로 동굴로 돌아가는데 아침 되니까 미안합니다. 내 집에 좀 다녀오겠습니다. 그게 바로 이 창동 기습 이후였습니다. 이거는 내곡리 전투. 내곡리라고 넘어서가 내곡리죠. 이게 이제 남양주니까. 이건 제3동굴 위에서 본 겁니다. 제3동굴은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여기 바위로 돼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게 내곡리입니다. 오늘날의 내곡리예요. 이거는 제가 생도 2기 분들을 만나봤습니다. 박경석 장군님, 육군 준장 예편했습니다. 제가 대전에 집에 찾아가서 만나봤습니다. 그다음에 이분이 17살 때 뒷문으로 육사의 뒷문으로 들어갔고, 17살 때 육군 소위가 됐죠. 그런 얘기들을 이분한테 다 들었습니다. 이건 장기호 이사장님, 대령으로 예편했죠. 마찬가지로 생도 2기입니다. 이분들한테 제가 증언을 듣고, 그래서 마지막 멘트로 끝내겠습니다. 대한민국 참 위대한 나라예요. 이게 참 얘기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지키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이걸로 끝나겠습니다. 30분 다. 결과를 해주신 정식 박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조금 있다가 신입 촬영 한번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 도시락을 시켜라 할 겁니다. 그리고 아까 금 박사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6.25 전쟁 당시 육사 1기로부터 생도 2기까지 포함해서 졸업생들의 3분의 1 이상이 죽거나 아니면 부상을 당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졸업생의 3분의 1 이상이 전사상자가 났습니다. 졸업생의 3분의 1이 전사상자가 생겼다고 그러면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쭉 존경을 받아야 되는 그런 명문 학교라고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정략적으로 생각해서 육사를 없애버렸느니 저기 시골로 어디 옮겨버렸느니 무슨 이상한 대학교로 만들어서 무슨 나중에 해가지고 또 분류해서 그런데 그런 자체가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국가적인 과제로 대두해서 외국의 사례도 알아보고 충분히 논의를 거친 다음 국민 여론을 수렴해서 하면 좋은데
그런 안타까운 현실에 있는데 특히 오늘 우리 권주혁 박사님이 지나간 70여 년 전에 이곳 학교 졸업생들의 그 숭고한 희생에 대해서 이런 좋은 북토크를 해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좋은 그 역작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그 인민군이라는 말을 쓰는 게 적합한지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과거에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북한을 교전단체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건 정규군이 아니라 뭐 이런 의미에서 인민군이란 말을 많이 썼어요. 오늘 쓰는데 정확하게 한다면 북한군이 맞죠. 북한 뭐 공산군, 중공군 이렇게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렇게 한번 또 말씀드리고 싶고 생도의 신분으로 준비되지 않은 요원을 제1선 전투지역에 몰아넣은 군 수뇌부가 문제지요. 따지고 본다면 다급하니까 그렇게 했겠지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전사 연구자로서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그 다음에 불암산 호랑이는 사실 저희는 몰랐어요. 나중에 뭐 알게 됐는데 참 대단한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권 박사님 그 우리를 대신해 지금 군인들 대신해서 연구했다는 걸 항상 감사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KMA 육사 포럼, 이거 역사 포럼이 정말 우리나라 역사를 바로잡아 주는데 일익을 담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항상 기도를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하신 분들은 인원수로 따지면 그렇게 다른 쪽에서 하는 것보다는 적지만은 개인 면면을 봤을 때는 정말 일기당천의 그 저력을 가지신 분들이 여기 다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저력이 모여서 큰 힘이 되고 우리 역사를 바꾸고 똑바로 잡아가는, 이끌어가는 그러한 주체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우리 책 서문을 부탁해가지고 제가 뭐 여러 말 쓰고 막 말이 길다가 내가 마지막에 딱 한 말이 이거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육사 출신보다 육사를 더 잘 알고 더 사랑하는 분이 우리 권 박사입니다.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저런 분이 우리 육사를 또 더 발전시켜 주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성. 하여튼 말 그대로 경양각지에서 지라성 같은 대단한 역사를 안고 계신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렇게 이제 이 북토크를 육군사관학교에서 한 이유 목적은 명확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군사력이 세계 몇입니까? 요즘 글로벌 파워 나오면은 세계 5위라고 하죠. 대한민국 군사력이 세계 5위까지 올라갔어요. 대한민국 군사력이 세계 5위까지 올라가는데 누가 역할을 많이 했겠습니까? 육사. 박수 한번 치셔야죠. 네. 물론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무기체계도 많이 했지만 첨단에서 현장에서 육해공군사관학교 또 삼사관학교, ROTC, 학사 여러 장교, 부사관, 병사 다 있겠지만 그 중에 육군사관학교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지금까지 전쟁도 잘 억제하지 않았느냐. 좀 간단히 요약하면은 오늘 보신 바와 같이 대한민국 이 태능은 국군의 요람, 태생지 아닙니까? 6.25 때 목숨을 바쳐서 지켰고 이런 역사성 있는 여기 그냥 넘길 수가 없다. 이런 거고. 두 번째, 지금 계룡대도 그렇고 다 지금 남쪽에 가 있어서 외국의 순회들이 왔을 때 좀 거창하게 지금 전쟁 이런 것만 해서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육사 이런 데 와서 한번 딱 보고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여주는 것도 괜찮은데 그나마 이걸 저 시방으로 보내면 우리의 그 상무정신, 우리에서 보는 일군사관학교 위상, 어떤 우리 군대 문화 이런 볼 기회가 좀 적지 않느냐. 그래서
안 된다. 마지막으로 상한학교를 이전해서 정착하는 데는 한 10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는 북한의 핵 위협, 북한 위협이 있는데 지금 한가하게 왜 육군 상한학교를 옮기느냐. 통일 이후에 가자 한다면 통일 이후에 북쪽으로 가자. 그래서 통일까지 육사 이전 문제는 유예하자. 이런 글을 좀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진짜 국가와 민족, 대한민국 국가 안보 더 나아가서 통일 이런 날이 될 때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성원해 주시고 육사 지키기에 많이 좀 응원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